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사주는 인간을 논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음양오행에서 온 것이므로 사주에서도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 인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오행인 목화토금수는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으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풍요로운 세상이 됩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므로 자연의 조화의 관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의 오행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오행의 조화는 자연의 조화로움과 같으며 이는 곧 그의 인생이 풍요롭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지역이 있으며 어떤 곳은 풀이 적은 사막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나무가 많은 열대 밀림 지역도 있습니다. 사막이나 밀림 모두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적당한 기후가 필요한데 그곳은 나무가 적절히 있는 지역입니다. 나무가 많으면 나무와 어우러져 많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것들의 먹이사슬이 잘 연결되어 사람 또한 그것을 통해 살아가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기 좋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을 키우는 생명의 근원이며 물이 적당히 공급되어야 모든 생물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 이상으로 물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배수로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물을 빼내야 하고 반대로 물이 부족해지면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어야 하고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연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돈입니다. 인간에게도 돈이 적당히 공급되어야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돈이 많이 공급되면 배수로를 만들어 치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어딘가로 돈을 빼내야 하는데 그것은 사치품으로 낭비를 하거나 투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낭비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해서 망했다면 차라리 낭비해서 쓰는 것만도 못하겠지요. 반대로 돈이 적게 공급되면 댐을 만들어 물을 아껴 써야 하는 것처럼 돈을 아껴 쓰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나라에서 돈을 푸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을 팔거나 유산을 받아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푸는 방법은 직접적으로는 대규모 관급 공사를 벌이거나 국민들에게 돈을 공짜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헬리콥터 머니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복지 정책으로서 서민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돈을 풀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자율을 낮춰 국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이 상장된다든지 외부로부터 거금을 투자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쓰고 남는 돈은 어디론가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개인은 사치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본래 하던 영업 외에 엉뚱하게 금융업을 한다든지 M&A 등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돈을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예를 든다면 카카오가 많은 투자를 받고 대박이 나니 금융업으로 진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나서는 엉뚱하게 금융업으로 진출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망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돈이 많아지면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서 그러한 행위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엉뚱하게 금융업으로 진출해서 돈놀이 하려다가 결국 망했다고들 욕합니다. 국가가 돈을 푸는 방법 중에 이자율을 낮춰서 푸는 방법은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을 합니다. 나라에 돈이 너무 많아 경기가 과열되면 돈을 회수해서 경기를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찍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방법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물은 한번 엎질러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나눠준 돈은 거의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통화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2020년에 코로나의 유행으로 무역이 위축되어 돈이 돌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서는 가뭄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새로이 돈을 찍어 풀었습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와 물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물이 넘쳐나면 물을 많이 소비하고 남는 물은 빨리 흘려보내야 하는데 돈도 마찬가지이므로 사람들이 과소비를 했고 증권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물은 어디엔가 고여 썩듯이 사회에서도 그것에 대비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행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주에 목이 많은 경우에는 홍수에 나무가 쓸려 나가는 것과 같아서 직접적인 피해가 큽니다. 각종 우환이 나타나 나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아파오게 됩니다. 사주에 화가 많은 경우에는 강한 햇볕이 넘쳐나는 물을 말리고 나무를 더욱 성장시키므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게 됩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 경우에는 물길을 파서 홍수 피해를 줄여야 하므로 많은 육체적, 정신적 노고가 뒤따릅니다. 사주에 금이 많은 경우에는 금은 움직이는 것이고 수가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사주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치수에 바쁜데 물이 더 많아지면 치수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자포자기하는 삶이 됩니다.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화, 금, 토, 목, 수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인생에서 당장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래도 나는 돈이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정작 돈에 의한 피해를 잘 못 느끼거나 그것을 느끼더라도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